예, 최근 들어서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뉴스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가능성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꼽아보고 그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지혜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변리사께서 이게 어떤 건지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혈장은 혈액 성분의 일종인데요. 혈장에는 면역, 지혈 등의 작용을 하는 100여 가지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이 중 필요로 하는 성분을 뽑아서 고순도로 분리한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 완치자의 혈장에 들어있는 면역 글로불린을 뽑아서 농축시킨 제제고요. 이런 면역 글로불린 제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전임상이나 임상 1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상 2상을 진행해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완치자의 혈액이 필요하다 보니 혈액 공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예. 그 보건당국에서도 그래서 그 완치자에 대한 혈액을 최대한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얼라이언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글로벌 혈액 제제 기업들로 구성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특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얼라이언스로는 최초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제약사 간 협업이 점점 증가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얼라이언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이 얼라이언스에는 CS 엘베링, 다케다, 바이오베스트, 옥타파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 내에 있는 면역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고면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혈장 확보, 임상, 생산 주요 단계에서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거를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라이언스 안에서 만약에 진짜 혈장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수익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n분의 1 하는 겁니까? 반드시 n분의 1은 아마 아닐 네. 거고요. 아마 그건 내부적으로 계약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개발자 얘기를 하는데 시장주의적으로 질문을 드렸군요. 네. 혈장 치료제 그러면 효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효능, 예. 효능이라고 하면은 혈장 치료제 효능이라고 네.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 투여를 해서 이런 기존에 들어있던 추출된 항체로 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이전에 혈장 치료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 투여한 혈장 치료에서 완치한 사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모디파이가 돼서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되는 혈장 치료제의 효과도 아무래도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효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려봤고요. 혈장 치료제하고 혈장 분액 치료제하고 또 이게 또 갈려서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거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개발 현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혈장 치료제, 혈장 분액 치료제가 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채혈한 그 회복기에 대한 혈장을 그 환자로 그대로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수혈요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혈장 공여자에 따라서 이 중화 항체라는 바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거든요. 그 효과가 각기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바로 혈장 치료제고 앞서서 소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장 분액 치료제는 다수입니다. 대량 수집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완치자에 대한 혈장을 대량 수집을 한 후에 분석 과정을 통해서 그 혈장 속에 포함된 중화형체를 그 정제와 농축 과정, 흔히 말해서 좀 가공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코로나 이 혈장 치료보다 좀 더 안정성을 높게 만든 후에 수혈을 하는
바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소수와 다수로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장 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보면은 경남 바이오파마가 연구 개발을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2021년을 목표로 어떤 좀 액션을 좀 실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예. 해외에서 봤었을 때는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베린과 그다음 바이오테스트, BPL, 그다음에 LFP, 옥타파마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장 분액 치료제는 이제 그 국내 상장 상주에 녹십자가 있습니다. 녹십자가 GC5131로 해서 8월 20일 날 이상 승인을 받은 건데요. 올해 예. 말까지 해서 이상을 완료를 한다라는 게 목표로 해서 이 환자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를 봤었을 때는 일본의 이제 유명 제약사인 바로 다케다입니다. 다케다에서 TAK888이라고 이제 혈장 분액 치료제 관련돼서 있고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재 제조 시설 분리한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주의 CSL 그리고 최근에 녹십자에서 매각한 부분에서 그 그리폴스의 매각한 부분들 유럽에 있는 회사가 현재 혈장 분액 치료제를 현재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하고 혈장 분액 치료제하고 뭐가 더 좋다 막 이렇게 나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근데 혈장 분액 치료제가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반응이다. 그 제제와 농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중화형책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혈장 치료제보다는 리스크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감소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작용도 좀 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혈장 분액 치료제 개발 현황 중에서 국내에서는 녹십자 얘기를 해줬고 올해 말까지 임상 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으니 녹십자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녹십자에 대해서 기업 개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혈액 제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ETC라고 하고 일반의약품을 OTC라고 하죠. 네. 그중에 혈액 제제 쪽 관련된 것은 바로 이제 혈장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요 이슈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제제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있고요. 독감 백신, 그다음에 수두 백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또 개발하고 있는 대상포진 백신 쪽 개발하는 부분에서 이 백신 제제가 지금 3개의 품목으로 좀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헌터 증후군이라고 내분비랑 영양대사를 질환으로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특징 같은 게 털이 많고 키가 작고 좀 독특한 형태의 외모를 좀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중국 쪽에서 희귀 질환병인데 이쪽 관련해서 현재 3분기 10만 허가를 획득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좀 중국 수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배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녹십자의 상장사가 좀 7개가 있습니다. 네. 비상장도 엄청 많은데 좀 표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 홀딩스는 지주회사격이죠. 지분은 50.06%를 갖고 있고요. 이제 녹십자가 그 지분을 이제 투자한 상장회사들을 보면은 녹십자 셀에 24.17%, 그다음에 녹십자 MS에 41.5%, 그다음에 녹십자 셀에 24.17%, 녹십자 랩셀에 38.66%, 녹십자 웰빙에 22.08%, 그다음에 유비케어는 이 연결 종속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로 예.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예, 지배구조 워낙 지배구조는 하다 보면 지분율 때문에 숫자 나열이 많이 돼서 네. 눈으로 좀 확인하는 게 그래도 개념 정리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떴는데 네, 다시 사실 한번 보시면 근데 저 표도 잘 안 보고 보이시죠? 있으면 예, 이게 막 잘 들어오진 않네요. 이게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예. 계열사가 출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좌측에 이제 그 상단에 보시면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가 있는데 투자회사의 녹십자를 보시면 되고 피투자회사는 흔히 말해서 투자를 받는 회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가 투자한 회사를 쭉 살펴보면 녹십자 셀이 첫 번째 24.17%, 세로로 쭉 내려보시면은 녹십자가 투자한
지분에 예. 대한 지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보면은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41.51%로 좀 지분율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녹십자 랩셀의 38.66%. 네. 그밖에 뭐 상장회사도 다수의 상장회사들도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예, 한번 계열사 간의 출자 현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녹십자에 대한 실적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적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네, 일단 2분기 실적은 일단 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983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95억이 나와가지고 이익단에서 47%가 감소를 했고요. 근데 반기로 1분기, 2분기 합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영업이익은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 2분기 때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신 부분의 실적은 좀 양호했습니다. 근데 혈액 제제와 ETC 쪽 관련된 수출이 좀 부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백신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13% 증가를 했는데 2분기만 보면은 혈액 제제에서는 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ETC 쪽 관련해서도 한 14% 실적이 좀 감소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부문별로도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부분별로 살펴보면은 일단 혈액 제제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백신 제제류가 있고 일반 제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일단 혈액 제제류의 매출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 매출 비중이 뭐 그래도 제품과 상품을 합쳤을 때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요. 백신 관련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일반 의약품에서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혈액 제제에서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의 어떤 부문별 매출 추이도 살펴봤고요. 이 코너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변리사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녹십자의 특허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녹십자 특허 상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겠지만 녹십자 그룹은 주요 계열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열사들이 각각 출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녹십자 홀딩스 주식회사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웰빙 등 각각 출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갖고 이제 특허 분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GC 녹십자죠. 주식회사 녹십자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기준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부분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요. 약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상위 10개국에서의 분포만 보면요. 일본, 캐나다, 유럽, 한국, 미국, 호주 등의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해외 계열사들도 많은 만큼 해외 특허 분포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연도별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녹십자는 과거부터 특허 출원을 상당히 많이 해온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다가 중간에 2000년에서 2004년에 잠시 주춤하는데요. 이 시기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회사 구조의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지속적인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특허 기준으로 한번 좀 보면요. 녹십자는 본래 혈액 제제를 개발하고 있던 회사로 보이고 있고요. 녹십자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혈장 치료제를 들고 나온 것이 갑자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기술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허에서도 보면 이쪽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잘 받아두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쪽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혈장에서 면역 단백질이나 항체를 얼마나 고순도로 불순물을 최소화하면서 분리하느냐인데요. 녹십자는 면역 글로불린의 정제 방법, 혈장 단백질 정제 시에 팩터 11 제거 방법 같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 기술들의 특징은 안정적이면서도 향상된 혈장 단백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녹십자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녹십자가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한 기술들을 그냥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몇몇 회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코로나19 뭐 치료제 혹은 백신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그야말로 공시만 해놓은 회사들도 솔직히 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특허와 기술력을 토대로 여기에 확장을 한 정도다 얘기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준 거고 또한 특허 국가별 분포를 봤을 때도 다른 기업들은 절대 다수가 이제 국내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해외 특허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허 보유 현황까지 살펴봤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녹십자에 대한
최근 수급 동향은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수급 동향 좀 그 표를 좀 띄워놨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8월 달 11일 고점을 세우고 나서 수급 동향입니다. 10일부터 9월 8일까지 현재 현황을 보시면 되는데 아래가 8월 12일이고 맨 위에 있는 게 9월 8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기관 물량이 약 16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고점을 만들고 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은 뭐냐면 기관이 좀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매도세보다는 기관이 갖고 있던 보유 물량을 직접 그냥 던져가지고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일별로 대략 봤을 때 지금 현재 연기금이랑 투신 쪽에서 기관에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온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네요. 연기금은 7만 주가 넘었고 투신 같은 경우에 5만 주 가까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그래서 수급 주체, 매도 주체는 연기금과 투신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을 누가 가지고 갔냐면은 외국인이 이제 일별로 좀 살펴보면은 일별로 이제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는데 9월 달 초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24일 이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됨에 따라서 이 물량 자체는 아래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대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하방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들이 좀 나왔다. 그 단가 자체는 보니까 27만 5천 원 선 수준에서 평균 단가가 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예. 그 매수한 단가를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단가가 그렇게 좀 보임에 따라서 거래량은 크게 뭐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의 주 부분들의 부분은 기관들이 좀 주도를 해서 외국인이 아래에서 좀 받아주는 물량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녹십자의 주가 흐름들이나 지금 위치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차트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좀 함께 세워주시죠. 네, 녹십자는 결국 지금 최근에 그 그리폴스 쪽 관련 매각에서 좀 재무적으로 좀 건전성을 좀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된 게 지금 정부에서 3가에서 4가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 1,900만 명 정도가 이제 무료 백신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백신 실적이 이제 가을철에 좀 반영이 된다. 3, 4분기 하반기 때 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3분기 때가 피크가 찍을 거고요. 4분기 때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모멘텀을 접근을 방식으로 해서 좀 투자 접근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보통 분기 실적은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대략 뭐 11월 15일쯤이면은 아마 이제 고점을 완전히 좀 만들어 놓고 4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횡보나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거래량이나 주가는 전반적으로 힘이 없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4분기 실적까지 반영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쪽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다 보니까 빠지는 현상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분기 실적, 언론의 시장이 상당 부분 이 부분 녹십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4분기 실적도 좀 주가의 일부 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최근에 주가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봤을 때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네. 단기에 뭐 2배가 올랐다면 과열이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위치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대략 한 20% 가까이 주가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5일선을 지금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5일선을 막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지금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결국은 모멘텀은 뭐냐? 그 지금 혈장 분해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미국에서 현재 FDA 제출을 해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좀 승인이 돼가지고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예. 아마 이게 모멘텀으로 실리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항상 불확실성으로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서는 좀 확실하게 이게 뭐 투자 구간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주가의 조정 부분은 일단 23만 원 선, 60일선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그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3만 원 선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한 10% 정도겠죠. 8에서 네. 한 10% 주가 조정이 나타난 후에
이때 매수를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러면 4분기의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밸류적인 부분들에서 있어서는 좀 부담이 없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추가 하락 여지를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녹십자도 역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뉴스만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지금의 상황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지, 그래서 4분기 실적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별리사께 그러면 이런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이나 개발 상황들, 임상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혈장 분해 치료제와 관련해서 시장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이 워낙 많고 유형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치료제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제 녹십자 기준으로만 이제 살짝 더 말씀을 드리면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혈액 제제를 개발하는 거에 대한 특허 기술을 축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선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대감, 그리고 사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는지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지혜 변리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